안녕하세요. 이번 실과 시간에는 3단원 가정생활과 안전의 5번째 소단원 안전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62쪽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요, 가정에서의 생활 안전사고의 종류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방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이런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대처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안전사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어떤 시설이나 제품을 이용할 때, 즉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체 활동을 할 때 이런 것들 모두, 그러니까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들을 모두 생활 안전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가위질을 하다가 손에 피가 났다든지, 또는 휴대폰, 즉 스마트폰 같은 걸 보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앞에 있는 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더라든지, 달리기,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뭐 삐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생활 안전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겪어본 안전사고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를 참고하면서요, 한번 가정에서 안전사고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들, 혹시 틀리면 어떤 것이 틀렸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스 불꽃을 세게 해서 조리 시간을 줄인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선생님을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표시를 해본 다음에 선생님의 답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의 정답은 X입니다. 물론 가스 불꽃이 세면 조리가 빨리 되긴 하겠지만 우리 가정에서는요, 냄비 바닥의 크기에 맞게 불꽃을 조절해야 됩니다. 냄비는 작은데 엄청 큰 불꽃을 가지고 조리를 하게 되면 혹시나 냄비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불꽃이 위로 올라와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레인지용 그릇만 사용한다. 네,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는 전자레인지용 그릇만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맞죠. 세 번째, 테이블 모서리 등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뭐 이거는 딱히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O죠. 테이블 모서리 같은데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발 또는 뭐 무릎 이런데 찧어본 적 있습니까? 부딪혀본 적 있어요? 말도 못하죠. 그냥 아프죠. 그냥 아파요. 막 소리도 안 나오고 아픕니다. 네, 이러니까 우리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다음, 전기 코드 등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가 발2라고 적어져 있네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발2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거, 5가 되겠죠. 다음,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져도 상관없다. 전기구이가 되지 않고 싶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젖은 손으로 하게 되면 감전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젖은 손으로 혹시나 만졌다가, 물론 안 그러면 다행이지만 나는 젖은 손으로 만져도 괜찮은데, 그래서 거기를 직접적으로 손이 안 닿아서 만약에 괜찮으면 상관이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이거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물기 있는 바닥에서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5 맞죠? 그리고 문을 열고 여닫을 때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까 그 모서리에 찍히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이거 문 닫을 때 내가 문 닫는데 내 손을 놓고 문 닫으면 이것도 말 안 나오죠?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야겠고요. 떨어져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베란다 난간, 창문 같은데 여러분들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목숨을 잃은 그런 아이에 대한 기사도 있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 구경한다고 했다가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목숨을 잃게 되면 너무나도 허무하게 어린 생명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느냐, 간단한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물론 이 연고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상처난 부위에다 바로 연고를 바를 수는 없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상처 부위를 잘 씻고, 그 다음에 지혈하고 이제 소독 및 연고를 바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물론 물을 닿으면 따갑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우리가 치료, 세균 감염 추가적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씻고 소독하고 연고를 발라야 된다라는 거. 지혈하는 것은 피를 멈추게 하는 거죠. 피가 안 멈춰 있는데 연고를 바르면 계속 새어 나오니까요. 다음, 화상을 입었을 때, 네, 이렇게 손에 이제 불이 닿거나 뜨거운 걸 만져가지고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요거 뭐예요? 차가운 물로 씻거나 이런 얼음팩,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화상 부위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팩으로 열을 식힌 다음에 이게 이제 긴급 대처예요. 대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병원을 가거나 또는 화상 연고를 그 부위, 상처 부위에다가 발라 주어야겠죠. 다음은 이제 발목 삐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또는 걸어가다가 혹시나 이제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삐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목이 다쳤다라고 하면 여기서 좋은 건 이겁니다. 삔 부위에, 그러니까 거기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찜질, 아까처럼 그 아이스팩 같은 거 있죠? 이런 냉찜질을 해줌으로 인해서 발이 부어오르지 않고 이제 그나마 잘 덜 아플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생활 주변에 생활 안전사고 기사를 3가지 이상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을 학습장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꼭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